Nice Game TV. Early morning in the city, heading down to the store. I grab a cup of coffee with me, and I'm ready to go. And on my way, I meet this girl. I've seen her before. She's in my class, I got a number. We will meet later on. I just live my life spontaneously, and as I'm looking all around, I take it all in. Life is easy now. I've got enough practice to start a conversation just like that. It's how I live my life. I live my life away from home, but I feel right at home. I live my life. I live my life. I'm making friends from all over the world. All over the world. Back at school. 나이스게임 TV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이러다가는 한 10부 정도는 해야 방송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역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롤은 예상했던 대로 실패입니다. 이게 제가 여기서 좀 사실은 그 훈련을 좀 받아야 되는데, 전 게임을 하다가 승부수를 좀 자주 띄우는 편이에요. 방금은 이제 용 쪽에서 승부수를 띄웠는데, 그게 그 제가 미드 갱 호응, 그리고 탑에서 갱 각이 안 나오는 거, 봇에서 그냥 솔킬을 냈던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봇에서 타워가 우리가 케이틀린인데 우리가 먼저 밀렸던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좀 승부수를 일찍 띄웠는데, 그 역시 호응이 아무도 없어 그냥 저 혼자만 날뛰다가 죽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 되어서, 그 호응이, 그러니까 제가 궁 쓰는 걸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우리 편 4명이 갈 수도 없었고. 그래서 좀 일찍 포기를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완급 조절을 했으면 뭔가 기회가 있었을까? 예, 싶어요. 예. 탑에서도 밀렸고 미드에서도 밀렸고 봇에서도 밀렸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했는데 살리는데 실패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뭔가를 도모해 보려고 하는 게, 마지막 한타 때 미드에 자크랑 피들이 궁 쓰는 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성공을 못 썼는데, 그거를 내가 우리 편한테 자크랑 피들이 궁을 쓸 거니까 뒤에서 조심하고 있으세요라고 내가 채팅을 하지 않은 게 잘못됐다는 결론에 다다른 이 상황이 싫어요.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서, 이런 걸 아군에게 가르쳐 주면서까지 롤을 해야 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롤은 저랑은 잘 맞진 않습니다만, 백핑을 찍었죠. 백핑을 찍었는데도, 백핑도 안 찍었구나. 그때 내 고민은 그거였어. 내가 선궁을 쓰고 피들 궁이랑 자크 궁이 떨어질 거 알면서도, 그리고 아무도 호응하지 않을 거 알면서도 내가 선궁을 써야 되나. 성공을 써야 돼, 말아야 돼. 어차피 피들 궁이랑 자크가 들어올 때는 제가 궁을 써봐야 늦거든요. 그거를 고민하고 있었을 때 피들이랑 자크가 날라와서, 그래서 정말로 자크랑 피들 궁에 캐틀이랑 신드라가 바로 녹으면서 제 예상이 너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서 할 힘을 잃었는데, 사실은 조 교수님 게임 보다 보면 느끼는 건데, 조이럭은 이런 상황에서 해법 없을라나. 조이럭도 여기 이런 상황에서는 혼자서 하드 캐리를, 모르겠어요. 나 조이럭의 교육이 좀 훈련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 경기 보면서, 이 경기는 조이럭이라면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조이럭이라면 용을 그냥 내주고, 어차피 4킬 먹고 잘 자라고 있었으니까 용을 내주고,
그리고 라인전 페이지 어차피 일찍 끝났으니까 와드 좀 더 박으라고 하면서 관망하면서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면서 좀 길게 게임을 끌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그 지점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던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지는 경기 그렇죠. 조이럭도 사실은 버릴 경기는 바로바로 버리고 취할 것만 취해라 라고 얘기하는 편이라서 지금 같은 경기는 사실은 조이럭도 방법이 없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지금 월드 오브 탱크 패치 중이거든요. 이거 패치 끝나면 월드 오브 탱크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신작 열전을 제가 뭘 할지 지금 아직 그 결정을 못 지었는데 신작이 인피니트 크라이시스가 있고 지금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마블 DC 코믹스에 나오는 영웅들 배트맨이나 슈퍼맨들이 나오는 거를 MOBA, AOS 게임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게임으로 만든 인피니트 크라이시스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거를 할까? 스펠런키를 추천한다고 하니까 스펠런키 한번 찾아볼까요? 하스스톤은 스펠런키는 무료 게임인가요? 스팀에 있는 건가 보네. 스펠런키. 이거는 신작이 아니잖아. 신작이 아니어서. 그리고 뭐 이미 해봤다는데? 그 북경김치가. 예. 이거면 멘탈이 터진다고? 네. 네, 그렇네요. 뭔가 스펠런키 좀 구미가 당기는데요. 스펠런키가 2012년에 그럼 깔려 있나요, 피디님? 안 깔려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일단 월드 오브 탱크 하고요. 그런 다음에 신작 열전 신작까지는 아닙니다만 스펠런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왜 그 스펠런키가 그렇게 재밌나요? 이게 신작 게임을 해보고 평가를 내려야 되는 인피니트 크라이시스는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한 판 해봤는데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 인피니트 크라이시스 인간적으로 와 DC 코믹스에 나오는 슈퍼맨과 배트맨을 가지고 이따위로 게임을 만드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저는 굉장히 섭섭했어요. 월탱 1티어 때 Q가 안 잡히는 부분은 히로우즈 오브 스톤은 제가 알파 신청을 했는데 아직 안 잡힌 상황이고요. 스펠런키가 클리어를 했어요. 다른 분들이. 네. 그럼 다른 게임 또 추천해 줄 만한 거 없나요? 신작 게임 위주로? 저는 사실 플레이스테이션 4 있나요, PD님? 회사에? 있어요? 그럼 나는 그거 해보고 싶더라고. 뭐였더라, 제목이? 맞다. 인퍼머스. 세컨드 선. 인퍼머스 세컨드 선은 없죠? 회사에. 처음 들어봐요. 네. 재미없어요? 예, 재미없다고 하네요. 네. 그제 나온 거라는데? 네. 근데
플레이스테이션 4 게임들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구매한 다음에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나요? 아, 그래요?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가 있어요. 플레이스테이션 아이디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아, PSN에서 결제하면 돼? 잘 됐네. 플스 아이디 아시죠, PD님? 아, 몰라요? 사장님밖에 몰라요? 아씨. 결제를 회사 돈으로 해야 이게 또 제맛인데, 근데 이 아이디를 사장님밖에 모른다네요. 제가 법인카드 뭐 이런 게 없어서. 이게 인퍼머스가 어제 나왔는데, 이게 플레이스테이션 4 같은 경우에는 그거잖아요. 게임기 좋고 하드웨어 좋고 뭐 잘 나왔고, 그런데 소프트웨어 타이틀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인퍼머스가 좀 대응할 수 있는 작품이 되지 않나, 지금 상황에서. 이런 평가를 듣고 있는 작품이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타이탄폴 이거를 좀 해보고 싶긴 한데, 지금 오픈 베타인가요? 타이탄폴? 아니죠? 지금 출시됐죠? 타이탄폴 출시됐죠? 예. 타이탄폴을 제가 사서 좀 해보고 싶은데, 그게 되게 잘 만들어졌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평가가 출시되고 나서 배틀필드 4 같은 느낌인 거예요. 제가 배틀필드 4는 사자마자 한 1시간 하고 토할 뻔한 거 참은 다음에 지금까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멀미학도 샀는데, 솔직히 약 먹으면서까지 게임을 해야 될 마음까지는 제가 재미가 없어서. 멀미약을 먹고 게임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FPS 게임을 하려면. 3D 쇼크라고 하죠. 사람들이 보통 인지할 수 있는 시야와 3D 화면에서 인지할 수 있는 시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좀 어지러움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좀 그런 편인데, 그래서 멀미약 먹고 하면 좀 오래 할 수 있는데, 타이탄폴도 배틀필드 4처럼 출시 후 평가가 좋지 않은 게임인가 봅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깔고 있는 중이거든요. 깔고 있는 중인데, 제가 잠시 이번 주말에 노아 봤어요. 노아 보고 왔는데, 노아는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기독교 관련한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성공적인 블록버스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랑은 별로 관련이 없으신, 일반적으로 영화를 영화답게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저는 성공적인 반쪽짜리 블록버스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종교에 대해서 잘 몰라서, 기독교 말고 천주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은, 노아의 방주와 대홍수에 관련한 이야기잖아요.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노아라는 영화를.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블록버스터가 아니에요.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번에 노아는. 이번에 2014년에 나오는 노아는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노아라는, 그리고 이 감독이 데런 아노프스키 감독인데, 과거에 블랙스완이나 레슬러, 레퀴엠, 파이, 이런 것들, 파운틴, 천년을 흐르는 사랑 같은 영화들을 만들었던 감독인데요. 이 감독은 물론 굉장한 감독으로 유명한데, 이 감독의 작품의 특징은 주인공의 정신적인 면을 들여다보는 걸 원해요. 그리고 그 주인공의 정신 세계를
굉장히 그 분열적인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 블랙스완, 검은 그 백조죠. 우리나라 스완이라는 거 검은 백조예요. 말 그대로 가면은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잖아요. 그것처럼 노아도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는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인류가 굉장히 악한 짓을 행해서 인류를 벌하기 위해 대홍수를 일으켰는데, 하지만 인류가 악한 짓을 한 것과는 별개로 동식물들은 무고하기 때문에 그 동식물들을 살리기 위해서 큰 방주를 만들어서 그 동식물들을 한 쌍씩을 살리라고 하는 방주를 건설하는 일을 맡긴 거잖아요. 근데 그 맡긴 게 누굽니까? 그 인류를 벌하는 그 중심에는 한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인류에 속한 한 개인에게 맡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성서에는 이런 거에 관련한 그 노아의 어떤 딜레마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데런 아노프스키 감독은 이 부분에 착안한 거예요. 인류를 벌줘야 되는데 그 인류가 난 거야. 그러면 나는 그 자신의 가솔들을 이끌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를. 나도 벌줘야 되는가? 아니면 나는 그래도 선택을 해주신 거니까 나는 선하니까 나는 괜찮은 거 아닐까? 이 고민을 하지 않겠어요? 이 고민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번에 나온 노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홍수나 노아의 방주 물론 나옵니다. 나오고 만족스럽게 나와요. 딱 그 이야기만 나왔다고 한다면은 저는 성공적인 블록버스터라고 할 것 같아요. 블록버스터의 요건을 다 갖췄는데 영화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가 그 부분이 아니에요. 그 지점이 아니에요.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의 노아, 자기 가족을 지켜야 하고 사랑하고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가장으로서의 노아와 하느님의 독실한 신자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와중에 하늘의 계시를 내려서 그 계시에 따라서 정말 성실하고 종교적으로 자신의 계시를 수행해야 되는 신자로서의 노아가 충돌하게 됩니다. 어디서? 인간을 버려야 된다는 그 지점에서. 네. 자, 그래도 노아 예고편 한번 볼까요? No. What did he say? He's going to destroy the world. Can it not be averted? Man corrupted this world and filled it with violence. So we must be destroyed. A great flood is coming. We build a vessel to hold the innocent. Mama! What is... Them! What do you want? Did you really think you could protect yourself from me in that? It's not protection from you. I have men at my back, and you stand alone and defy me? I'm not alone. When they come, they will be desperate and there will be many. Snakes are coming too? All that crawls, all that slithers. Remember, Noah, he chose you for a reason. Take the ark! Choice was in your hands, Noah. It begins.
네. 자, 이렇게 그 노아는 저는 노아 보면서 잠깐 들었던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선민 사상이 담길 수도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노아라는 것 자체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선택받은 그 민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선택에 대한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거가 좀 포함될 여지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보면서도 저는 이제 종교가 없어서 창조주도 좀 혼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창조주도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아닌 상황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명쾌한 게 없고요. 창조주가 안 명쾌합니다. 안 명쾌하고, 예수도 신이시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말을 했고, 노아도 시종일관 계시에 대한 해석을 끊임없이 고민하다가 결국, 이건 이제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입니다. 그래서 좀 거시겠어요. 좀 굉장히 인간다운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창조주에게서. 그 제가 내린 결론이었고요. 아마 보시는 분들마다 다 제 각각의 느낌이 있을 텐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제작비가 1억 3천만 불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00억 정도 들어간 영화죠. 아무래도 1,400억 정도 그 자본이 들어가게 되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많은 돈을 그 많은 돈을 쓰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돈이 그 많은 곳에 쓰이잖아요. 1,400억이 어디에 1,000억, 어디에 400억 이런 식으로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1억, 4억, 3억, 2억, 8천만 원, 4천만 원, 6억, 7억 요렇게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하게 쫙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 자본의 힘에 흔들리지 않는 감독이 좋은 감독이죠. 대표적인 감독이 저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파이더맨 2까지 연출했던 샘 레이미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킹콩까지 연출했었던 피터 잭슨 감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피터 잭슨 감독, 그 호빗을 만들고 있는 피터 잭슨 감독은 사실은 좀 자본 잠식을 당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자본 위에 군림하고 있는 거의 군계 일학의 유일무이한 감독이, 자본이 그를 따라다니는 감독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 정도라고 할 수 있겠고, 여러분들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감독계에 있어서는 전설이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영화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링컨, 에이브라함 링컨의 전기를 만든 링컨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가 개봉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지 루카스 감독과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굉장히 개탄했다고 하죠. 헐리우드이 자본에 굉장히 크게 잠식되고 있어서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헐리우드의 자본 잠식은 굉장히 커. 대신에 헐리우드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자본 잠식을 심하게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기할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독립적이고 기상천외한 영화들이 꾸준히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환경은 안 되죠. 한 편 한 편에 가산이 몰락하고 망하고 흥하고가 그 결정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한 편 한 편에 대한, 물론 자본 잠식 그렇게 심하다 심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하기는 좀 시기상조일 수는 있어도, 한 편으로 인해서 사람이 망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대부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망하는 감독들이 참 많은 곳이어서 한 편 한 편을 조심스럽게 만들어야 되고,
반면에 그런 걸 또 생각해 보면은 조선미녀 삼총사라든지 제7광구 뭐 이런 영화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걸 보면 11시 같은 작품들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아직 우리나라 영화계가 살만한가 보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2부를 때울 수 있나요, 피디님? 기왕 한 김에 여기서 월드 오브 탱크를 들어가면 너무 이상한 것 같고요. 그러면은 조금 더 시간을 때워서 분량을 채워봅시다. 이번 주 3월 26일 목요일인가요? 네. 3월 26일 날 캡틴 아메리카 2 윈터 솔저가 개봉합니다. 물론 전작에서의 주연들 그 크리스 에반스, 캡틴 아메리카 역할의 크리스 에반스, 블랙 위도우, 스칼렛 요한슨, 그리고 사무엘 잭슨이 맡았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뭐였죠? 이거 있고 악역으로는 그 캡틴 아메리카에 나왔던 악역들이 나온다는데 이 영화가 저도 사실은 전 1편 되게 재미없게 봤어요. 1편 재미없게 봤는데 이번에 2편이 그렇게 잘 나왔다고 합니다. 한번 예고편 같이 한번 보실까요? Most of the intelligence community doesn't believe he exists. The ones that do call him the Winter Soldier. He's a ghost. You'll never find him. They join S.H.I.E.L.D. to protect people. Captain, to build a better world, sometimes means tearing the old one down. And that makes enemies. He's fast. Strong. Out of metal arm. Are you ready? All it takes is one step. People are gonna die. I can't let that happen. Captain America needs my help. When do we start? We just did. The price of freedom is high. And it's a price I'm willing to pay. You told me not to trust anyone. This is how it ends. Everything goes. Looks like you're giving the orders now, Captain. Damn right. How do we know the good guys from the bad guys? If they're shooting at you, they're bad. 네, 캡틴 아메리카 2 윈터 솔저에 대해서 보셨는데요. 이거 관련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아마 한국의 그 팬들은 배트맨도 알겠고 아이언맨도 알겠고 슈퍼맨도 알겠고 스파이더맨도 알겠다. 근데 캡틴 아메리카는 왜 히어로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길래 히어로냐? 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궁금증을 가지실 분들이 생겨서 잠깐 그 첨언해 드리자면 캡틴 아메리카는 그 어떤 능력적으로는 강화 인간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뭐 비브라늄으로 만든 방패가 있다고는 합니다만 별거 없죠. 방금 이제 윈터 솔저가 방패 받아서 다시 돌려주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뭔가
거창 토르 신 뭐 이런 헐크 막 이런 거에 비교하면은 캡틴 아메리카는 굉장히 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어로들 사이에서의 열거할 때는 가장 중심에 놓인 인물이에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히어로들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습니다. 가장 큰 정체성의 혼란은 선과 악에 대한 개념 구분에서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노아를 만든 데런 아노프스키 감독이 6년 동안, 자그마치 6년 동안 공을 들여서 만들고 싶었던 작품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배트맨이에요. 그 주인공의 자기 분열적인 상상 속을 탐구하는 일을 굉장히 즐기고 있는 데런 아노프스키 감독 입장에서는 어둠과 밝음,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배트맨이라는 그 조물이야말로 가장 감독으로서 뭔가 그 빚어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만큼 배트맨이라고 하는 영웅 자체는 아주 많은 색깔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잘 그려낸 거죠. 심지어는 슈퍼맨도 항상 선만을 추구한다고 하는 슈퍼맨도 선과 악에 대한 흔들림, 갈림길에 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슈퍼맨의 악 버전이 나옵니다, 나중에. 그 하다 보면. 뭐, 이제 어벤져스라든지 슈퍼맨 나올 때도 나오겠지만, 그럴 정도예요. 여기서 캡틴 아메리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캡틴 아메리카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요, 정신력이에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국뽕의 자세. 이 마음가짐이 굉장히 확고하고 뚜렷하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히어로들을 다 규합을 할 때 캡틴 아메리카가 항상 중심에서 규합을 하는 겁니다. 슈퍼맨이 됐든 배트맨이 됐든 뭐가 됐든 뭐 블랙 위도우가 됐든 뭐가 됐든 항상 캡틴 아메리카가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어줘요. 이렇기 때문에 미국의 전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던 것이고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고 히어로들의 중심에 언제나 캡틴 아메리카가 있는 겁니다. 능력이 월등히 뛰어난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 국뽕이라고 하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아주 뛰어난 영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이게 사실은 히어로물이 좋은 평가받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평론가들에게 좋은 평가받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평론가들은요, 화려한 화면, 그리고 볼거리에 대해서는 식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평론가가 그런 평을 했어요. 평론이라는 것은, 영화 평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행위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좋은 영화도 볼 수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좋은 영화보다는 나쁜 영화를 보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중에 좋은 영화 발견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굉장히 많아요. 뭐 카메라 촬영에 대한 판단 기준, 시나리오에 대한 판단 기준, 시놉시스, 연기에 대한 판단 기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블록버스터, 뭐 특히나 이런 프랜차이즈물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물은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덜어내고 본격적으로 재미만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그것을 벗어나기 시작했던 게 어벤져스를 필두로 한 프랜차이즈물들이에요. 재미와 뭐 작품성 이런 것들을 다 고루고루 갖추고 있다라는 평가를 들은 게 이제 어벤져스 1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프랜차이즈물에 대해서는 평론이 좀 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평가가 좋아요. 평가가 로튼토마토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평들이 좋아요. 좋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300, 뭐 제국의 부활 이런 건 정말 쓰레기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쓰레기로 나왔는데 이번에 캡틴 아메리카 2 윈터 솔저는 재미있게
나온 것 같습니다.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슈퍼맨2는 지금 제작 중이기 때문에 그 어떤 뭐 평가를 제가 하기에는 좀 이릅니다만, 저는 맨 오브 스틸을 재밌게 봤기 때문에 맨 오브 스틸에 대한 평가는 제가 그랬죠. 잘 만들어야 본전인 영화를 본전은 건졌다 라는 평가를 했어요. 슈퍼맨에 대한 기대치 이만큼 있는 거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에 날카로운 시선 이만큼 있는 거고, 그런 와중에 잘 만들어봐야 본전이었어. 근데 본전은 쳤어. 그랬으면 잘 만든 거 아닌가라고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맨 오브 스틸 2, 배트맨도 이번에 그 벤 애플렉이 그 맡았죠. 그래서 그 맨 오브 스틸 2는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잘 나왔을 거라고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지난주에 있었던 그 드라마들 같은 거를 잠시 살펴보면, 정도전이 위화도 회군이 굉장히 빨리 왔죠. 이게 지금 지난주까지 24부, 총 60부작입니다. 60부작인데 24부에 위화도 회군에 관련한 그 요동정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30부의 딱 절반에 이성계가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앞뒤 문맥을 살펴봤을 때. 그러면 30부부터 60부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왕이 된 이후에 정도전이 죽을 때까지 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님이 20부까지를 책임져주고 있다가 전반부를 퇴장을 하고, 그러면은 정몽주와 이방원과 이 어떤 정말 그 굉장히 비극적인 서사 이야기가 다뤄지지 않겠습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왔다는 거에 대해서 전개도 놀라게 되지만, 정말 그 이번 주 정도전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워킹데드 시즌 4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게 마무리가 될 만한 상황인가 싶은데, 어쨌든 이번 주 에피소드 한 에피소드만 남겨두고 있어요. 한 에피소드만 남겨두고 있어서 터미너스 종착점에 다들 갔는데 다 뿔뿔이 흩어졌다가 터미너스에 모이는 그 장면에서 아마 4시즌이 마무리되고 5시즌은 터미너스의 종착점에서부터 뭔가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과연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은 한 에피소드나 두 에피소드 정도가 남아있을 것 같은. 그렇죠. 16화에서 끝나는군요. 이번 에피소드가 2개가 남았네요. 예,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두 에피소드가 남았고, 그리고 빌리브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가 지난주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래비티에 대해서 지난번에 엄청나게 극찬을 했었잖아요. 그 그래비티의 감독이 알폰소 쿠아론 감독인데, 그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만든 게 빌리브입니다. 재미는 보장이 된 거죠. 그리고 4월 6일 날 왕자의 시즌 4가 드디어 첫 방영이 되는데, 전 사실은 왕자의 게임 같은 경우에는 왕자의 게임 맞나요? 게임 오브 스론이니까 왕자의 게임은 한 주 한 주 기다려서 보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 나올 때까지, 어차피 이게 한 11부작인가 10부작인가 11부작인가 그렇거든요. 왕자의 게임인가요? 왕자의 게임 오브 스론이니까 왕자의 게임이잖아요. 왕자의 게임. 죄송합니다. 왕자의 게임 같은 경우에는 몰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나칠 정도로 이어집니다. 네. 지금 PD님 시즌 오브 스론. 그리고 셜록은
2시즌이 끝물이었고 3시즌은 망작이라고 생각하고 4시즌은 개망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셜록 이야기가 아니죠. 셜록 이야기가 아니고 뭔가 알 수 없는 셜록은 아니에요. 최소한 명탐정 셜록은 아니고 셜록은 동명이인이에요. 에이전트 셜록 셜록 요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그 뭐 살인 면허를 가지고 있는 셜록 뭐 이런 느낌이죠. 명탐정은 절대 아니고 코난 도일의 셜록은 더더욱 아니에요. 이 시즌까지도 불안불안하게 그게 지켜졌는데 3시즌부터는 완전히 뭐 다른 이야기가 돼버려서 셜록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워킹데드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더 백이라고 하는 작품도 미국 드라마 100명의 문제아들을 지구에 보내서 지구가 살만한지 살만하지 않은지 확인해보는 드라마이고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트루 디텍티브 여러분 와 제가 형사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형사물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트루 디텍티브는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형사물인데 일반적인 형사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즌제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완결이 돼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매튜 맥커너이가 이번에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이라고 하는 영화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탔습니다. 이 매튜 맥커너이가 에미상을 노리고 이 드라마의 제작을 맡아서 주연까지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만큼 작정하고 연기를 하겠다라는 노림수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거기에 또 파트너 배우가 우디 해럴슨입니다. 다 정말 내노라는 그 두 주연이 투톱으로 정말 시종일관 긴장의 끈 놓치지 않고 쭉 끌고 갑니다. 무엇보다 매력적인 건 이게 1시즌으로 매튜 맥커너의 우디 해럴슨의 그 이야기는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이 트루 디텍티브라는 드라마 자체가요, 뭐 그런 표현이 있던데 한 시즌당 하나의 이야기만 하는 그리고 두 번째 시즌은 다른 주연, 다른 이야기로 또 그 시즌을 이어나가는 이런 형태의 드라마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결이 됐고 한 호흡으로 쭉 볼 수 있고 굉장히 좋은 게 이게 24시간이라고 하는 드라마 완전히 반대점에 있는 건데 이거는 수십 년에 걸친 이야기를 해줍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한 개의 사건을 가지고 처리하는 이야기를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서사도 서사이려니와 한 가지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게 몰입도도 엄청나고요. 그리고 형사물이라지만 형사물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할 정도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루 디텍티브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진짜 형사 내지는 참 형사 이런 정도가 되는데 진짜 형사에 대한 가치 누가 진짜 형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드라마적인 재미가 HBO는 특히 영화 같은 드라마를 제작하기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HBO에서 만든 드라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미 하나는 그리고 봤을 때 여운 하나는 요즘에 제가 최근에 봤던 드라마 중에는 트루 디텍티브 강추합니다. 트루 디텍티브 야한 걸 찾으려면 야동을 보세요. 요즘에 얼마나 검색하기 쉬워. 야동을 그냥 검색해서 보고 이런 거는 그냥 내용과 감동을 위해서 보세요. 자, 그러면은 2부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3부 월드 오브 탱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